새벽 5시 이봉주 할아버지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낳는 거는 여름에 쭉 아니고요. 나갈 때도 아니고 이게 습관이 돼서 그 도움은 입으면 땀이 많이 차서 맨날 달라붙어. 이 거대에 손을 하고 좋지. 땀이 많이 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수시로 마실 것을 챙기곤 하는데요. 그런데 가만 보니 다 방짜 그릇입니다. 여기 이제 이게 대장균 지금 죽으니까 대장균이 여기 담아두고 며칠씩 먹고. 뚜껑 한 번만 열어주시겠어요? 예. 모든 음식을 방짜 유기에 담아두는 건 할아버지의 오랜 생활 방식. 드세요. 감사합니다. 찬 거 시원한 거 드시기 전에 졸음 많을 텐데 젊을 때 한참 잠잘 텐데. 한 집에 살고 있는 동서는 형님의 단단한 체격이 부러운데요. 잠이 없으셔. 잠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건강하잖아요. 보세요. 이거 봐요. 얼마나 건강합니까? 여기 한번 만져봐. 한번 만져봐. 아니 여기 젖가슴 한번 만져봐. 이건 누가 90도인가? 어? 단단하세요. 단단할 정도가 아니지. 이거 봐. 이게 40대도 이런 체격을 못 가져. 선생님이 더 동생이세요? 선생님이 더 동생이세요? 선생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나는 75. 우리 형님 비하면 게임이 안 돼. 매일 모레 구순을 바라보는 지긋한 나이. 할아버지는 아직도 직접 운전대를 잡아야 직성이 풀린답니다. 집에서 10여 분 거리를 달려 도착한 곳. 할아버지가 방자유기를 만드는 공방인데요. 처음 기술을 배울 때부터 잡아온 낡은 연장들엔 그간의 세월이 켜켜이 묻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방자유기를 만들고 있는 아들 형근 씨에 이어 이수자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경력 10년 차부터 30년 차까지 십수년째 제자들에게 전통 방자유기 기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방자 유기에 속하지 방자 대야 방자 기법을 이제 대야 남기는 거예요. 방자가 뭐예요, 선생님? 방자가 이제 이남에서는 방자, 북한에서는 양대라고 하는 건데 유기의 한 종류죠. 불에 달궈가며 두드려 만드는 방자유기는 요즘 건강을 위한 식기로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데요. 좋은 질의 유기를 만들기 위해선 구리와 주석의 비율이 잘 맞아야 합니다. 이거예요. 여기 중량이 요만큼 되가니 더 되가도 안 되고 덜 되가도 안 되고 이게 뭐 어쩌면 이제 좀 녹으면 다 쑥 내려가거든 알로. 방자유기를 만드는 첫 번째 과정은 구리와 주석을 78대 22의 비율에 맞춰 잘 녹여주는 용해 작업. 1000도가 넘는 가마에서 녹여낸 쇳물을 돌틀에 부어내는데요. 톱밥은 쇳물 안에 남아있는 불순물을 잡기 위한 우리 선조들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둥근 노쇠 덩어리, 바둑알같이 생겼다 하여 바둑이라 부른답니다. 잘 닳거라. 천천히 닳아서 화려한. 이번에는 달군 바둑을 여러 명이서 망치로 내려치는 매질을 할 차례인데요. 때려. 단단한 바둑을 수십 번 두드려가며 납작하게 만들어내는 내핌질은 각자의 위치에서 합을 잘 맞춰야 하는 일입니다. 이거 없어요. 내핌질을 마친 바둑은 여기저기 울퉁불퉁, 크기도 제각각인데요. 이때 거침없는 칼질을 선보이는 할아버지. 들쭉날쭉한 테두리를 매끄럽게 잘라내는 협도질입니다. 경력 70년의 숙련된 유기장인의 솜씨가 빛나는 순간입니다. 자르시는 거 항상 선생님이 하시는 거예요? 본대장이 하는 거예요, 본래가. 왜요? 그 기술 문제니까. 거기까지서 거기 팔찌 한 건 주세요. 한 건 이렇게 딱 자르잖아요. 그 숙련된 사람은 한번 딱 자르게 되면 한 개 딱 된다고. 서툰 사람은
두 번, 세 번 잘라 더 넣고 그래야 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야. 한 번 닦아가지고 한 번에 딱 여건 나와야 돼. 이제 납작해진 바둑을 여러 장 모아 우묵하게 만드는 우김질 단계입니다. 제법 그릇 모양을 갖춰가는데요. 여러 번 두드릴수록 더욱 단단해진다는 유기. 우묵해진 쇠를 당기고 쳐서 늘리는 닭침질을 반복하다 보니 신기하게도 어느새 대야의 모양이 됐습니다. 밀고 당겨가며 터득해온 요령과 그간 맞춰온 팀워크를 한껏 발휘할 시간. 하나도 안 맞아. 박자가 잘 맞아야 돼요? 그래 노래방을 한 번도 안 갔나 보면 노래방 나한테는 저녁으로 와. 이가 텔리스 무슨 소리예요? 장교 틀리려고 그 손도 쳐버리지. 저녁으로 와. 오토바이 타고 내가 노래방 기계 거기 고된 작업을 잊게 하는 우스갯소리도 잠시. 이제 거의 막바지 단계입니다. 뜨거운 불과 매질을 견딘 노쇠가 더욱 단단해지려면 차가운 소금물에서 담금질을 맞춰야 하는데요. 소금물에 들어갔다 나온 유기는 색도 변하고 모양도 미세하게 변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얘져? 산화피막이 벗겨지는 거예요. 저기 간수물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이 산화피막 시꺼먼 게 싹 벗겨져 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쇠가 지금 물러요. 쇠가 아직 말랑할 때 틀어진 모양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물속에 들어갔다는 저 뒤틀면서에서 꼬여 있거든요. 꼬인 걸 이제 바로 잡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노쇠 본연의 황금색이 나오도록 표면을 매끄럽게 깎아내는 가질까지 거쳐야 비로소 하나의 유기 작품이 탄생하는데요. 투박하면서도 은은한 멋. 천년 전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전통 방자 유기입니다. 하기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하기 쉽지 않으면 안 하면 되는데 사람의 취미가 있잖아요. 나는 다른 취미보다 이제 공방에서 이제 일하는 게 가장 좋은 취미예요. 22살 되던 해 남으로 건너와 납청 출신 장인들의 공방에서 어깨너머로 배운 기술이 어느새 67년. 혈혈단신 맨몸에서 지금의 방자유기촌을 일구기까지 파란만장했었던 그의 인생은 매질을 견딜수록 단단해지는 방자유기와 닮았는데요. 30년 전 쇠뿔이 튀어 한쪽 눈을 잃는 시련 앞에서도 의연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이젠 끝이구나. 처음엔 그 다치고 병원에서 눈 제거하고 당분간은 아주 포기 상태지. 상당히 내 자체가 비극적인 사건이지. 사람이 시장 당장 어려움 다 해가지고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것 같아나 분해하거나 그럴 필요 없다는 게 절대 무의한 거예요. 처음 방문.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할아버진 쇠처럼 더 강해졌습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여기 이제 병원에 가요. 병원에 뭐 치료 조금 할 게 있어서. 좀처럼 공방을 떠나지 않는 할아버지가 시내의 병원을 찾은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작업하다 생긴 상처가 덧나 고생할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인데요. 그렇게 놔뒀다가 수고로웠던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당뇨 때문에 연세에 비해서는 건강하신 거죠. 90수에 저런 아마 유기 작업이 굉장히 1차 노동력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거의 다. 거기에 비하면 아주 건강하신 거죠. 앞으로도 아마 10년은 하실 것 같은데. 백수까지 기록을 좀 깨야 될 텐데. 맑은 하늘 아래 단정한 한옥집. 할아버지 오실 시간에 맞춰 바지런히 음식을 준비하는 이분은 할아버지의 인생 동반자. 평소 힘을 많이 쓰는 할아버지를 위해 한 가지는 꼭 고열량으로 찬을 준비한다는데요. 영감님은 뭐 좋아하는 음식 그런 거 없어요. 다 좋아해요.
자주 하시는데 옛날에는 많이 잡숴왔거든요. 지금은 조금밖에 안 잡숴요. 그전에는 음식을 많이 잡수기 때문에 내가 밥 아니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영감 이것도 많이 드시려고. 더 잘 깊어야 돼. 정말 소식하시네요. 네, 한 주걱만 딱 떠먹고 있어. 반 주걱만 딱 떠먹고 있어. 할머니의 정성이 방자유기에 정갈하게 담겼습니다. 안 먹어요? 아이고 먼저 잡수 있어. 아침과 저녁은 꼭 이렇게 아내가 직접 차려주는 밥상을 받는데요. 할아버지의 식습관은 평생지기 할머니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얘기 안 해요 우리는. 왜 안 하세요? 얘기 아니고 영감님은 용감하게 잡수고 네. 5분 내로 싹 나가시는 거예요. 빠르고 생활이 간결하게 소식을 하고 있습니다. 막힌 것 같아요. 잘 먹었습니다. 예. 오늘은 조금 속도가 좀 늦은 거예요. 일부러 사진 찍는다고 그래가지고. 좀 느렸어 오늘은 속도가. 더 빨리 드세요? 아이고 더 빨리 드시고 말. 5분이면 다 끝나. 왜 건강하신 것 같아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거든요. 첫째는 그분 정신 상태가 건강하시고 또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아무 잡념도 없어요. 여자 얼굴 아는 것 여자도 몇 안 될 거예요. 자기 아내 알고 딸 알고 며느리 알고 아주 각별한 사람 말고는 얼굴도 잘 몰라요. 가정하고 직장하고 그 두 군데는 아무 관심 없는 사람. 일과 가정을 충실히 지켜가며 89의 나이에도 남부럽지 않은 건강을 자랑하는 할아버지의 일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할아버지의 하루를 관찰하며 그 비결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바로 틈틈이 책상에 앉아 뭔가를 기록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오전, 오후 사무실과 서재를 오가며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메모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할아버지. 그 내용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니 2014년 7월 그때그때 벌어지는 일상의 기록입니다. 매일 사건이 없는 날은 거의 없어요. 매일 메모할 일이 있으니까 매일 항상 내 책상 위에는 이게 펼쳐져 있어야 돼. 81년도부터는 완전히 1월 달에서부터 12월 달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1981년부터 1년에 한 권씩 30여 년을 꼬박 하루도 거르지 않고 메모를 해왔습니다. 기록해두지 않았다면 잊히고 말았을 기억들은 이렇게 남아 할아버지의 지난날을 되짚는 귀한 자산이 됐습니다. 또한 그간의 기록들은 전통 방자유기의 연구자료가 되기도 했죠. 저희 자녀들도 이거 개서쓰래. 지금 치매 걸린 사람이 많다고. 근데 보니까 옛날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많아서 근데 치매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내보다 나이 들 먹은 사람도. 분명히 그 정신 건강에는 이거 하는 게 좋아요. 이거 하기는 좋다고. 사람은 암만 머리가 좋아도 이제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아주 사소한 일상부터 방자유기를 만들며 고민한 흔적까지 지난 30여 년을 기록해온 할아버지. 이는 구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맑은 정신으로 거뜬하게 일할 수 있게 한 장수 비결이었습니다. 이봉주 할아버지처럼 30년 동안에 걸쳐서 쭉 해온 메모하는 습관이 노인에게 흔히 오는 기억력 저하나 집중력 저하 같은 인지 기능의 저하를 막아주고 두뇌 발달에도 도움을 주어서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이득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날 출근길 할아버지를 제일 먼저 반기는 건 작업장에서 기르고 있는 강아지들입니다. 이게 아침마다 오면 집에 들어가려면 과자를 줘야 돼. 이거. 할아버지를 흐뭇하게 만든 녀석들에겐 나름의 꿍꿍이가 있었네요.
할아버지 뒤만 졸졸 따라다닌 보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공방으로 가지 않고 근처에 있는 유기 공장으로 나왔습니다. 손이 많이 가고 가격이 비싼 전통 방자 유기는 생산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통 방식의 현대 공정을 입힌 방자 유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공정 역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데요. 왜 구멍에다 쏟아? 야, 너 구멍에다가 쏟은 게 딱 용기나잖아. 이게 가스로 쏟으라, 가스로. 그럼 맨날 한 것도 몰라. 이 구멍을 매지 않게. 에헤이. 그런데 뭔가 성에 차지 않는 모양입니다. 이럴 땐 베테랑 유기장인 할아버지가 직접 나서는데요. 너무 빨리 내니까 이 불까지 올라오게 되면 안에 가스가 차가지고 또 고쳐야 돼. 아무리 바빠도 하나하나의 공정을 정석대로 하는 게 할아버지의 원칙입니다. 아, 이 사람들이 빨리 하느라고 가루를 구멍 막아버리면 연기가 나요. 연기가 나면 안 돼요? 연기 나면 안에 안 돼요. 시간이 더 걸려. 할아버지는 한 60년 스승 아니 스승. 사장님이 스승. 아, 스승님이세요? 예, 스승. 하늘 같은 60년 스승은 여전히 현업에서 왕성한 기술자입니다. 그리고 하는 선비가 자기 어머니 돌아가셔서 안 나와서요. 좀 소수한 사람 좀 스스로. 가만히 있어도 작업장은 숨이 턱턱 막히는 열기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고도의 집중력과 기술을 요하는 내핌질은 원대장인 할아버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작업이 수월치 않아 보이는데요. 정확한 위치에 바둑을 대지 않는 제자 때문에 일이 지체가 됐습니다. 할아버지의 힘찬 기합 소리와 함께 단단한 쇳덩이를 얇게 펴는 내핌질이 다시 시작되고 경쾌한 매질에 맞춰 바둑이 제 모습을 찾아갑니다. 다 할아버지의 오랜 손기술 덕분인데요. 배우는 사람대로 가니까 제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할 줄 아는 거하고 흉능하고 편이 달라. 축구 골 할 줄 무엇만 다 할 줄 알지만은 선수는 못 되잖아. 그게 선수가 돼야 돼.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선 적어도 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죠. 인고의 시간들은 결코 헛된 게 아닙니다. 그날 오후 태국에 우리 이제 방자 전문 박물관이 있어요. 방자 박물관. 거기 좀 단열이 있어서 가고 있어요. 오락가락하는 장맛비 속을 뚫고 문경에서 2시간 걸리는 대구에 왔습니다. 시간 날 때면 자주 찾는 곳인데요. 이곳에 들어서자마자 제작진에게 뭔가 보여주시는 할아버지. 지름이 1m 61cm, 무게가 무려 98kg이나 되는 특대징입니다. 이 방자 기법으로 한 징은 아직도 이보다 이렇게 큰 징 맹그러난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 1m 60. 중요 무형문화재 제77호 명예유기장이기도 한 이봉주 할아버지는 이곳에 평생 자신이 만들고 수집한 유기작품 1480여 점을 기증했습니다. 옛날 식기며 진과 꽹과리 같은 타악기까지 한 점 한 점 할아버지의 손때가 묻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흐뭇하세요? 응? 흐뭇하세요? 그 뭐 생각하면 이게 내가 진짜 맹그렸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 반갑습니다. 네. 아, 저 생존에 계신지 아직 몰랐네. 아까 저기 보니까 그래요? 저기 북한이 고향이 출생이죠, 그죠? 네, 그렇구나. 22세 때 월남하셔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잘하세요. 아니, 저기 들어오는데 제가 읽었어요.
아, 이렇게 명장을 가까이서 뵈니까 저도 영광입니다, 오늘. 와 봐주셔서 고맙고요. 아이고. 이 다음에 친구들 자주 봐주세요. 아무래도 흐뭇하죠. 내가 살아생전에 이룬 것을 맹글어서 또 이건 내가 집에 소장만 했다 하게 되면 보람을 못 느끼죠. 나는 죽어서 없어지지만은 이복주 작품은 오랫동안 여기 관리해 준 데가 있으니까 그 걱정 이제 안 해도 되잖아요. 매질 소리가 멈춘 고요한 공방. 그 뒤편에서 아들 현근 씨의 작업이 한창입니다. 경기도 안양에서 아버지와 같은 유기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현근 씨는 경력 30년의 유기장인데요. 금요일이면 이곳 문경에 내려와 주말도 반납한 채 아버지에게 전통 방자 유기 기술을 배우고 있답니다. 오늘은 아버지가 나오시기 전 미리 손봐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래 하다 보면 이 흙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다시 바람 안 새게.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방자 기술을 봐온 아들은 군말 없이 가업을 이어받았는데요. 이렇게 아드님 평소에도 이렇게 고장난 데 있으면 고치나 봐요. 그래, 그것도 이제 다 자기가 해봐야 돼. 그래야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좋고 어떻게 하면 안 되고 그것도 다 기술이야. 할아버지의 마지막 꿈은 사라져가고 있는 전통 방자 유기의 맥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다행히 큰아들 현근 씨가 그 일을 맡아줘 기술을 이어갈 수 있게 됐는데요.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잡아버려. 잡아버려. 그저 나도 이렇게 뻣뻣하게 되면 이게 안 넘어가. 이게 뻣뻣하게 하게 되면 이게 넘어가지 않는다고. 못 가야 된다고. 그치, 요건 닳잖아. 사소한 것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방자 유기와 보낸 수십 년 세월 속에서 터득한 아버지의 요령을 아들 현근 씨도 익혀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 대리만 여기만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 대리만큼 바짝 때리고 이거 10개 다 되지. 가업을 잇겠다는 당찬 포부를 갖기 전부터 자연스럽게 하게 된 이 일이 이제 현근 씨에게도 평생의 업이 됐습니다. 또 남들 안 하는 거니까 나만 할 수 있다는 그런 자긍심 때문에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더 잘 해보고 싶고 또 난이도가 높은 걸 자꾸 해보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죽으러 2년 3년 더 살다 죽어야 되가 되는 게 그 삶의 욕심보다는 안죽도 더 가려켜야 되가 되는 거죠. 천년 전 선조들의 역사가 담긴 전통 방자 기술을 죽는 그날까지 알리고 보존하고 싶다는 할아버지. 전통 계승을 위한 묵묵한 책임감은 할아버지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자 두 번째 장수 비결이었습니다.